한동훈, 이동재, 윤석열 이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풀어봐요. 일단은 네. 이철 이분이 이제 검언유착 관련해서 최초로 폭로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늘 폭로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전 채널A 기자 벌써 전자가 붙었네요. 해고돼가지고 이동재가 이철 대표의 아내한테도 협조하지 않으면 실형을 주겠다는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자가 실형을 주겠다는 압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그 주부들은 이철 씨의 부인은 그 남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기자도 아니야. 대채널A. 동아일보를 그 모회사로 가지고 있는 채널A 기자가 와서 권력으로 보이잖아요. 기자가 일반인들에겐. 그런데 그렇게 막 불이익을 줄 것처럼 남편이 감옥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정말 고백하자면 채널A 기자가 하자는 대로 저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의 여파는 네. 이 이동재와 한동훈 커넥션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놔야 되는 네. 초유의 사건에 가까운데 사실 언론들에 의해서 좀 덮이고 있는 측면이 사실 있어요. 그럼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검언유착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유시민 죽이기 검언 합작 공작 의혹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검언유착이라는 말로 이 상황이 설명이 안 된다고. 유시민 죽이기가 앞에 꼭 붙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했던 얘기 중에 보면요. 이제 총선 지나면 미래통합당이 과반 이상 얻을 거고 친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정치 공작이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이철 씨 아내까지 협박했으면 이건 협박 강요죄다. 단지 취재윤리 위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꼬여 있냐면 지금 이 사건 관련하여 조사하는 데가 5단위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시죠. 네. 지금 전문 수사 자문단 요게 어떤 상황이 있냐면 전문 수사 자문단은 네. 이제 주로는 그 검사와 법률가들로 구성을 하고요. 네. 대검 지휘부서와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들어서 총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데. 총장이 구성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대검에서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총장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전문 수사 자문단은 이동재가 요청한 거잖아요. 내 수사가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네. 판단해 달라는 건데 네. 대검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부에 있는 검사들이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어떤 식이냐면은 자기랑 친한 검사들을 다 배치해 놓고 이 중에 뽑아라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뽑은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된 거죠. 이 과정을 자꾸 지금 검사들이 나서서 자신들이 발표한 걸 뒤집으시면 안 돼. 예. 최소한. 예. 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도 우리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그 한동훈 그 검사가 이게 연루된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손 떼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대검 부장들한테 이 수사 지휘를 넘겼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뒤에서 막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요 수사 자문단의 경우는 요 대검 부장들이 반대한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를 맡겼던 대검 부장들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한 팀이 이 사안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 전문 수사 자문단 뭐 이상한 전문 수사 자문단을 만드는 게 옳지 않다고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 회의가 무산됐어요. 예. 그런데 그다음에 이 부장들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검찰총장이 직접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한동훈 수사하지 마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의혹 제기 한번 할게요. 언론에 보도 나온 포함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 할게요. 지금 이동재가 이철 대표의 부인한테까지 협박했다는 거고 네. 협조 안 하면 실형 주겠다는 이야기는 무서워라. 그 맥락이 어떤 게 무섭냐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벌써 오늘 방송을 최근에 한 5번 나가는데 2월 13일 날 네. 윤석열이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순시하는 과정에 네. 한동훈을 만났습니다. 네. 그 한동훈 만나러 내려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거기에 이동재하고 채널A의 이동재 아래 직원이 이제 같이 후배 직원이 같이 내려가서 한동훈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동훈의
그 했던 말들이 녹취가 된 것이 있다까지는 네, 언론에 나왔죠. 나온 이야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맥락이 뭐였냐면 그 이철 대표 이 양반을 협박할 때 그 뉘앙스랑 똑같았다는 겁니다. 네. 나를 팔아도 좋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를 팔아도 좋으니까 이철과 유시민을 엮어라에 가까운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들리는 소문에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윤석열도 배석했다고 하면요. 라는 추측을 일부가 하는데 네. 확인이 안 된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법적인 걸 빨리 피해야지. 만약에 아니, 거기 다면이니까. 거기 총장이 있었다면 이거는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검찰 어마어마한 같으면 이것도 거죠. 덮일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저렇게 한동훈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에는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그 수사를 방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이 이런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보라고. 유시민 예. 최고의 인기 작가에 예. 사람들이 지금 대권으로 나와라 하는데 본인이 싫어요 하면서 지금 낚시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 심리는 더 이상해. 더 불러내고 싶다고. 예, 그런 유시민. 거기다 채널 A, 이동재 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 아니 이렇게 섹시한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렇게 온 국민이 다 집중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측근 구하기를 하십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시지 않아요? 예. 저는 이 상황을 비빌 언덕이 어딜까? 윤석열 총장님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전문 수사 자문단 아까 말씀하신 네. 어렵다고 한 전문 수사 자문단하고 또 수사심의위원회가 같이 열리는 뭐 이런 당나라도 이런 당나라가 더 있습니까? 이런 거 좀 5단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대검 인권부가 총지휘해라. 그랬죠. 그렇지. 네, 대검 인권부, 대검 감찰부 한동수 예. 부장 그 부장이 이거 지금 감찰하고 있죠. 예. 직접 하고 있어요. 법무부 직접 감찰 지시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서울지검 형사부 수사팀이 또 수사하고 있어요. 예. 그럼 전문 수사 자문단에 수사 자문회의 5단위가 한 사건을 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예. 정말 이거는 이럴 때 이제 콩가루 같다 그런 말을 쓰는 건데 무서워서 감히 직접 제가 직유법은 못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자문단이든 수사심의위원회든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좌충우돌하는 상태가 되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신뢰를 얻긴 좀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미 신뢰는 정말 이게 제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관련된 거라 조심해야 되잖아요. 푸나님 조사받고 계시죠? 아니 근데 그걸 의식하면 방송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의식하면서 방송해야지. 마음대로 해라. 이 느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의식을 하더라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랄까요. 사람이 네. 대중들, 국민들한테는 저 사람 그래도 자기가 측근이 연루되어 있지만 공정하려고 노력한 애가 아니고 아주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니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 옹호하는 거 보면 진짜 미치겠다 진짜. 정말 미치겠어요. 그거는 아마 과학 30% 아니에요, 그냥? 뭐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편들고 싶은 쪽은 그냥 늘 자기들 편이고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그 후보로 넣어봤더니 10% 됐다. 그러니까 막 좋아서 지금 보수 일부가 난립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따로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을 윤석열 입장에서는 진짜 부끄러운 상황이거든요. 자기 측근 나아가서 지금 이 건에는 장모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측근, 장모, 부인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 어떤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며 있어가지고 자기 팔 잘라내야 돼. 계백장군 같은 그런 정도의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푸나님 지하에서 계백장군이 통곡하십니다. 비유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비교가 아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부끄럽다. 오죽하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간섭하지 마라.
지금 전문 수사 자문단 구성하지 마라. 네. 그리고 우리 특임검사 수사처럼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전혀 개입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게끔 해달라.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면 진짜 부끄러운 거거든요. 아니 처음에 그랬잖아요.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 사람 앞뒤가 달라 지금. 지금 본인이 며칠 전에 한 얘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윤석열이 예전에 한 말도 있어요. 네. 수사는 수사팀이 가장 잘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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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층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완전 만기칠람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두 장면이 지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주 지금 위기인데요. 하나의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문수사 자문단 회의에서 대검 부장들이 전문수사 자문단 구성을 반대해서 예. 회의가 깨져버린 그 장면. 그렇지. 그다음에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팀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연 신미처장을 칭찬합니다. 이게 신미처장이 처장 되자마자 한 작품이거든요. 이 검언유착 그 의혹에 대해서 고발했어요. 예. 민원연이. 그래서 그 민원연 고발을 받아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이 팀을 구성해서 맡은 거거든요. 그 팀이 공개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자문단 멈춰달라. 이 두 가지 장면은 사실 보통 총장 같으면 수습 불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네. 실제로 검사들 내부에서 윤 총장을 버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지난번에 우리 북콘서트에서 최강욱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최강욱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부터 반드시 이게 이제 항명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요지의 얘기했어요. 그 얘기 듣고 이 보도를 딱 보니까 진짜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식물 중에 미모사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알죠, 미모사. 움직이는 네. 식물은 식물이야. 이렇게 툭 건드리면 이렇게 움직여요. 옴짝달싹 못하는데 잎사귀만 움직여요. 네. 그게 지금 윤석열이 아닌가 싶어요. 식물총장. 그런데 미모사는 얼마나 여리고 섹시한. 보라색 꽃이 피었네 네. 나중에. 그리고 제가 그 북콘서트 때 최강욱 의원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좀 방송을 하세요. 말씀드려야 돼. 그게 뭐냐면 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 내셨잖아요. 근데 제가 당일 뭘 물어보려고 그랬냐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지역 유권자 30%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게 오프라인 서명이에요. 그래서 새로 이제 법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전자 서명을 도입해야 돼요. 온라인. 네. 네. 그래서 요 부분이 들어있는지를 여쭤본다는 게 그때 경황이 없어서 못 여쭤봤어요. 네. 그런데 반드시 전자서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프 서명 플러스. 여쭤보시는 게 아니라 요구하시는 거네. 요구입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 전자서명 제도가 도입되도록 법안을 같이 발의해 주십시오. 이것 좀 지금 열린 민주당 당원님들 보고 계시면 본인이 텔로 하시면 될 거를 뭘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열린 민주당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이런 것까지 지금 하기에는 국정 운영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깃발 잡아라. 네, 퍼즐처럼 오케이. 퍼즐을 맞추는 건데요. 그 열린민주당 당원들 지금 우리 많이 들어와서 듣고 계실 텐데 최강욱 대표에게 꼭 제가 공개적으로 요구하더라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자서명제가 도입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여야 합니다. 그러네. 그러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의 완전 식물 상태로 가고 있다. 사면초가.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거 임기 채우기 힘들 것처럼 저는 보여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절대 안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신념으로. 제가 그러니까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게 인사권도 없지. 밑에서 항명하고 올라오지.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더 털리기 싫으니까요. 예를 들면 조국 장관 수사 오늘 그 조범동 결과를 봐도 그렇게 나라를 흔들었다 놨다 했던 수사가 이 정도 나왔다면요. 사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럴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게 사죄하셔야 돼.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정말 그 일가족이 그게 뭡니까 진짜.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